안녕하세요. 투자자 순수봉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가지고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요런 기사입니다. 이제 4,000건 넘게 이제 3월이랑 4월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증가 추세이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엔 실제로 평균 거래량이 6,000에서 7,000건 사이여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낮은데 사실 이 정도 수치 상승은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114의 수석연구원은 이제 2년 동안 거래 절벽 시기에 내 집 마련을 미룬 사람들의 어떤 실소유자들이 전세 가격을 상승했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도 이제 증가시켰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합니다. 지역 분석에 이제 서울 위주로 보면 되겠죠. 서울을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보이죠. 이렇게 주요 지표에 거래량을 넣어서 같이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7,000건 요 사이에 이렇게 쭉 있죠. 7,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21년 말부터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요 정도에 계속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살짝 지금 3월, 4월 연속으로 거래량이 늘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은 시장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심리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가격 심리이고 KB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초록색 위쪽에 있는 게 매도세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주황색이 매수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 매도세가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팔겠다는 거고요. 매수세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장이 발생을 하는 거고, 얘네 둘이 이제 떨어져 있다면은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팔고는 매도세가 올라가면 팔고는 싶은데 매수세가 바닥이라는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있죠. 23년 초반부터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매도세가 상당히 올라갔죠. 매도세가 올라갔다는 건 팔고 싶다는 게 많은 거고, 매수세는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장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23년 중반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반등을 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매수세가 살짝 올라가고 매도세는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도자들이 매도 물건을 걷어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서 약간 보합 및 하락장을 겪었는데 지금 다시 매도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이 걷어들여지고 있거나 물건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하는 물건의 내놈세가 떨어지는 거고, 매수세는 살짝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추세다.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거래가 되면서 매도자들은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다는 어떤 심리가 생기면서 매도 물건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시장이 반등할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프로만 봐도 조금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데이터들, 이런 실거래 데이터들은 사실 한두 달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임장과 전화 그리고 사장님들, 부동산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서 동향을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이제 전세 관련된 기사인데요. 전세 물건이 많다. 그래서 특히 강동구는 전세 물건 많아요. 품귀 현상. 서울에서 강동구는 예외. 이런 기사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 대부분의 전세 가격이 상승세에 있다 라고 나온 기사인데 강동구는 예외다. 왜일까요?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전에 한 개 더 들어오죠. 한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상승했는데 조금 하락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낮다. 그래서 실거주자들,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강동구 근처의 직장, 강동구에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을 법한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또 좋겠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강동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동구 보시면은 여기 일단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보이고요.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 481개, 중복 안 되는 물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가격은 6억에서 한 13억 이렇게 사이가 돼 있는데, 한 8억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가는 6억 6천인데 아마 저층이거나 뭐 이런 걸 테고,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중층도 있네요. 6억대 7억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이 헤리티지 자이, 얘가 지금 6월달에 입주 예정인데 1300세대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 전세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네요. 30평대 매물이 50개밖에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30평대 새 아파트가 6억이면은 전세가 그렇게 서울 기준에서는 비싸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볼 때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 기사, 전세 가격이 이렇게 서울 전체적으로 강동구 빼고 오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전세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들을 이제 정부가 이제 구제해 준다, 주택보증기금 이런 걸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온 게 이제 경매에 들어간 물건에 대해서 LH에서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이제 낙찰을 받고 차익에 대한 거는 이제 월세로 차감을 해준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10+10, 그래서 20년간 장기로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한다. 이런 기사인데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못 나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 집에서 과연 살고 싶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물론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돌려준다 이런 건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걸 다 돌려줄 수 있는지, 그러면 이거 선구제랑 이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 어떤 법안인 것 같습니다. 약간 답답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투자를 하기 수월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실거주 모두 이런 기사를 한번 보면서 동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이것도 약간 재건축 관련된 기사인데, 음마아파트는 워낙 오래됐죠. 거의 30년, 28년째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단지죠. 그래서 70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27억 7천만 원에 공매로 나온 물건이 있다. 세금이 체납된 걸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6월 10일부터 이제 인터넷 입찰이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 특히 이제 투기과열 지구죠. 그 강남구 일부 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은 이제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가 이제 돌아오지 않죠. 사도 그게 내가 조합원으로 이제 인정을 못 받는데, 경공매에 대한 물건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이제 예외 규정이 있다. 그래서 사실 요게 조금 기회일 수 있다. 이게 새 아파트가 되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27억 7천만 원에 원래 사도 일반 매매를 해도 조합원 지위를 못 갖는데 공매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7억 7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음마아파트가 적정한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네이버 부동산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대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치동 가면 바로 나오죠. 음마아파트가 이제 대치역 바로 초역세권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보면은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저층이 25억이네요. 그리고 중층 같은 경우에 4층 이상 6층이 26억 이렇게 돼 있네요. 저층 대부분이 26억, 저건 싼 건 25억인데 11층도 2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동매로 나온 27억 7천만 원이 과연 싼 건가?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얘는 바로 낙찰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면 일반 매물보다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가봅시다. 온비드에 아마 나와 있을 건데요.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공매 물건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상세 검색에 이게 6월 10 며칠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음마아파트라고 하면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네요. 여기에 입찰 준비 중이고 이제 12층이네요. 23동 12층이고 감정가가 27억 7천. 이건 간평사가 아마 이렇게 가격을 했기 때문에 요 가격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아마 입찰이 안 되면은 유찰되면서 20%인가 이제 떨어질 겁니다. 27억 7천만 원은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6억이면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이렇게 다운받아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감평을 했다. 감정평가의 산출 근거는 어떤 법안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분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변 거래가 된 거 위주로 봤을 때 몇 층이 이렇게 27억에 됐고 28억에 되고 27억에 됐고 26억에 됐으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27억 7천만 원 선으로 이제 된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된다. 입찰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비용이 1억 7천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다 해서 29억이 들어간다. 그럼 30억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 지금 취득세가 9천만 원이고 이것저것 채권 이런 거 더해서 1억 7천만 원이 들어가서 30억이 되네요. 그럼 30억으로 음마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맞냐? 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30억짜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애매하죠. 이런 준신축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공매가 이렇게 나왔어도 현재 매물들이 나와 있는 가격을 보고 실제 더 디테일하게는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들어가는 공매를 할 바에는 일반 매물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복잡하지 않겠죠. 유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한 타임 유찰되면 반드시 싸지기 때문에 20% 떨어지면 이게 얼마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거, 몇 억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유찰돼도 이거는 아마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지금 조회수도 4,000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은 단지이기 때문에 한 번 유찰되면은 그때 입찰 경쟁이 많이 들어갈 거고, 아마 25억, 26억, 26억 사이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쭉 계속 따라가 보는 거 굉장히 재미있고 투자 인사이트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한번 훑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 드리면요, 매매는 거래량이 조금 늘었고 이제 5월달 거래량도 한번 봐야지 수도권 전체적으로 좀 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가 지금 상승은 하고 있는데 강동구에서는 예외 사항이다. 그래서 강동구발 전세가 하락 분위기가 생긴다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트래킹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가 굉장히 이슈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전세 가격이 서울 전반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시행된다면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온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